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후 폭풍, 그린 에너지 버리고 화석 연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이용해 그린 에너지 확보에 노력을 했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 화석연료로 회귀를 준비 중이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석탄의 재고량 감소, 고유가 등으로 녹색 에너지 생산량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엄청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 따른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특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화석연료로 회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로존은 천연가스의 40%, 석유의 30% 등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는 제재의 소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후폭풍, 그린 에너지 버리고 화석 연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수년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태양광, 풍력 등 그린 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왔죠. 그러나 그린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게 지금까지 수치로 드러난 현실입니다. 에너지 원자재 정보업체인 스탠다드 푸어스 글로벌 플라이츠에 따르면 2022년 그린 에너지 발전량은 35기가와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에너지 수요는 그 3배에 가까운 100기가와트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그린 에너지 설비 확충에 투자를 나서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당분간만이라도 이제 그린 에너지를 버리고 화석 에너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내 정치 상황에 가로막힌 국가들도 있습니다. 독일의 크리스티안 린러드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원유 구매를 줄이고 북해에서 신규 석유 가스 시출을 금지한 자국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지만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죠. 현재 집권 중인 올라프 슐프 내각이 자유민주당과 녹색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녹색당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것이죠. 특히 녹색당과의 연정 협상으로 인해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 출범이 제한됐다라는 거죠. 석탄 화력발전소 84곳을 폐쇄하고 풍력발전으로 대체한다라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부족해지는 에너지의 4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많이 틀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죠.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는 지난주 성명에서 현 외교정책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장기 가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ING은행 에너지 분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스 및 원자력이 계속해서 유럽 전력망의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향후 유럽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그 역할이 좌우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인도와 중국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지금 그 이행 가능성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인도 역시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황. 그러나 그 이행 시점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나중이라는 것이죠. 중국은 2060년도까지, 인도는 2070년도까지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행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국은 작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하면서 탄소 중립 약속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탄 소비를 되살리고 광산 확대를 승인을 했으며 석탄 화력 발전소 설비를 늘리고 있죠.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석탄 자국 생산량을 연간 3억 톤 늘리고 대규모 비축기지 건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종 국무원 부총리는 석탄은 중국 에너지 안보에 있어 마지막 보루라고 언급하고 있죠.
인도 역시 2024년까지 석탄 생산량을 75%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인도 정부는 1월 석탄 생산량이 7,96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3% 증가했다고 밝혔죠. 지난 10월 석탄 재고가 급락한 파키스탄, 네팔에서 일어난 제한 송전을 목격한 인도는 에너지 안보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올해 작년 말만 해도 인도와 같은 경우는 석탄 부족 현상이 벌어졌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린 에너지를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석탄 수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국의 생산량도 대폭 늘리고 있죠.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 석탄 생산량이 전주 대비 6% 증가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푸처스 그룹의 수석 에너지 분석가는 미국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술은 아직 그린 에너지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기술이 점진적으로는 향상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수준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상황.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에너지정보청은 석유, 가스 등 석탄 에너지가 2050년도까지 계속 세계 에너지의 원천이 될 것이며 그린 에너지는 전체 공급량의 약 4분의 1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린 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린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특히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북극과 남극에 그 얼음들이 녹고 있다라는 분석 그리고 태평양 지역의 나라까지 사라질 것 같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력을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전기차로의 진전이 더욱더 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화력발전소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에너지, 자연 에너지로 불려지는 이러한 천연 에너지를 우리는 정말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